정보청 일달쌤입니다. 요 카페에 질문 주셔가지고 답변 드리려고 짜란하고 나타났어요.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집돌이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번 1회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헤어져야 돼요. 저는 짧고 굵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짧고 굵게 만나고 또 다음에 강의가 있으면 또 짧고 굵게 만나고 저를 오래 만나면은 안 돼. 응? 질척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짧고 굵게 만나셔야 된다.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이번에 프로세스 스케줄링 질문을 주셨는데 요 프로세스를 스케줄링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운영체제가 프로세스를 스케줄링 하는 건데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 일단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는 걸 설치하잖아요.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은 걔는 하드디스크 상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얘를 보고 우리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 있는 거를 더블 클릭을 따닥 하게 되면은 주기억 장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램이라고 하는 대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요거를 보고 프로세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있는 거다. 왜냐하면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수행시키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파워포인트도 하고 카톡도 하고 브라우저도 보고 음악도 듣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여기에 이제 주기억 장치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프로세스들을 처리해 주는 걸 뭐라고 한다? 프로세서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는 CPU를 얘기하는 거죠. 인텔 CPU, 그 인텔 프로세서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런 연산 처리를 해주는 게 여기 있는 프로세서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프로세스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프로세스들이 있으면은 이것들이 어떻게 여기 있는 프로세서에 배치가 되도록 할 건지 그것들을 운영체제가 해주게 되는 거죠. 이것들의 프로세스들의 스케줄링을 짜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프로세스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요것들이 프로세서에 할당이 되면서 내가 어디까지 수행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저장해 두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그랬죠. 그걸 뭐라고 한다? PCB,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이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 문맥 교환이라는 게 가능하다. 컨텍스트 스위치라는 게 가능하다. 이런 것까지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연결해가지고 제가 요전에 운영체제 관련돼가지고 정리 한번 해둔 거 있으니까 그것들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 프로세스 스케줄링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분류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선점형 스케줄링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비선점형 스케줄링이라는 게 있다. 비선점. 선점형 같은 경우에는 운영체제가 강력한 제어권을 가져가지고 뭔가 프로세스들이 할당이 됐을 때 걔를 강제적으로 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화장실 변기가 이렇게 한 칸짜리가 있고 요 앞에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요것들을 관리해 주시는 선생님이 여기 한 놈이 딱 들어갔어. 딱 앉아 있는데 저기서 어떤 놈이 막 뛰어오면서 아 선생님 아 죽겠어요. 막 얼굴이 신 노래가지고 막 그냥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나면서 아 죽겠어요 막 그러고 뛰어오는겨.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 지금 빨리 끄집어내야지. 얘 죽겠는데 어떻게 해? 그래갖고 얘 확 끄집어내고 얘를 확 집어넣을 수 있어요. 걔가 이제 선점형 스케줄링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비선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이 선생님이 그런 권한이 없어가지고 여기에 누가 딱 들어갔어. 얘가 변비가 걸렸든 뭐가 됐든 필요 없어. 얘를 끄집어낼 수가 없어. 얘가 얼굴이 노래졌든 등에서 식은땀이 나든 막 주저앉든 안 돼. 얘를 빼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권한이 없는 게 이제 비선점형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러운 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잘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 선점형 스케줄링의 종류들이 있는 거죠. 종류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라운드 로빈이라는 방식이 있다. 라운드 로빈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타임 슬라이스를 할당해가지고 시간 단위를 할당해가지고 프로세스들한테 공평하게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처리,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분할 처리, 시분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라운드 로빈 방식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SRT 열차가 아니라 쇼티스트 리메인 타임이 되는 거죠. 옛날에 SRT 그 예약하는 거 만들었었는데 너무 힘들어. 진짜 내가 이걸 하고선 내가 학을 뛰었지. 내 다시는 결제 들어가지는 하지 않을 거야. 어쨌든 이 SRT라고 하는 거는 얘는 실행 시간이 짧은 거를 먼저 집어넣는 거 그걸 보고 SRT라고 하는 거고, 자, 그리고 MLQ, 멀티레벨 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MLQ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큐를 둬요. 그래서 얘는 뭐 그 시스템 큐이다. 얘는 뭐 실시간 큐이다. 자, 마지막에 있는 거는 배치 큐이다. 이런 식으로 주고, 자, 어떤 프로세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프로세스가 어디에 적합한지 그것들을 판단해서 여기다 집어넣을지, 여기다 집어넣을지, 여기다 집어넣을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위에 있는 게 다 끝나야지 여기 있는 게 수행될 수 있고, 여기가 수행되다가 위에가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있는 거 수행 멈추고 다시 위에 거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 거 처리하는 거고, 자, 이런 게 멀티레벨 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멀티레벨 피드백 큐라는 게 있어요. MLFQ, 멀티레벨 피드백 큐라고 하는 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뭔가 큐를 여러 개 두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둬가지고 얘는 2초 수행하고 얘는 4초 수행하고 마지막은 라운드 로빈으로 수행이 된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얘는 무조건 첫 번째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막 처리가 되다가 2초 안에 처리를 못했어.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렇게 넘기게 되는 거고 여기서도 처리를 못했어. 그럼 다음으로 넘기는 거. 요걸 보고 멀티레벨 피드백 큐라고 한다. 요 선점형 종류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런 것들 2022년도 3회 시험에 나왔는데 2023년도 1, 2, 3회 시험 중에 나올 수 있겠죠. 자, 비선점형 스케줄링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 FIFO로 나올 수도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 먼저 들어온 거를 먼저 처리한다. FIFO 마찬가지로 먼저 들어온 놈을 먼저 처리한다.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 FIFO로 나왔는데요. 그것도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쟤는 말 그대로 먼저 들어온 프로세스를 먼저 처리해주는 그런 기법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쇼티스트 자퍼스트라는 게 있어요. 자, 쇼티스트 자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SRT하고 마찬가지로 실행 시간이 짧은 거를 먼저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쇼티스트 자퍼스트라고 하는 거고, 자, 쇼티스트 자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실행 시간이 긴 것들은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기 시간에다 힘을 조금 더 준 게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HRN이라는 기법이 있다. 그래서 이 HRN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있죠. 그래서 대기 시간 그리고 플러스 실행 시간 요것들을 괄호를 쳐가지고 먼저 더하기 한 다음에 나누기 실행 시간 해가지고 여기서 어떤 값이 나오면은 그 값이 높은 게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기시간 플러스 실행시간 나누기 실행시간 이런 식으로 구해주게 된다. 그래서 경로 우대사상을 적용한 게 HRN 기법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우선순위라고 하는 기법도 있어요. 자, 우선순위는 말 그대로 프로세스한테 우선순위를 먼저 주게 되는 거죠. 얘 먼저 처리해야 돼. 쟤 먼저 처리해야 돼. 얘는 나중에 처리해도 돼.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처리해주는 그런 기법도 있다. 자, 그리고 기한부라고 하는 기법도 있어요. 자, 기한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 시간 안에 무조건 완료해야 돼. 만약에 완료하지 못하면은 다시 수행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게 기한부라고 하는 그런 스케줄링 기법이다. 자, 여기서 계산식 나올 수 있는 거는 쇼티스트 리메인 타임, 자, 그리고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 쇼티스트 샤퍼스트, HRN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식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고,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거는 SRT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선점형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끄집어내야 돼. 근데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2022년도 2회, 3회에서는 서브넷 문제를 딱 내가지고 아주 허를 훅 찔렀죠. 그래서 다 틀렸단 말이라. 근데 이게 2회하고 3회가 연속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2023년에는 물론 출제가 되겠죠. 물론 출제가 되겠지만 이런 SRT 같은 거 내면은 그냥 다 틀려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꼭 챙겨서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요거 특강 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것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온다니까. 제가 2022년도 2회 그 필기 대비하면서 실기 보시는 분들한테 그랬어. 서브넷 문제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거 서브넷 같은 경우에는 출제 기준이 그 필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출제위원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문제이다.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특강 꼭 들으시라고 했는데 안 들으신 분이 훨씬 많지. 왜냐? 이전에 서브넷 문제가 실기에서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근데 나온다니까. 이제 나올 거예요. 이것도 나올 거고, 교체 알고리즘도 나올 거고, 뭐 프로세스 스케줄링도 나올 거고, 디스크 스케줄링도 나올 거고, 서브넷 문제도 나올 거고, 서브넷 마스크 구하는 문제도 나올 거고, 나올 거니까 꼭 들어주셔야 돼요. 몇 번만 익숙하게 보시면은 충분히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이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질문 주신 게 기하현상 관련된 거예요. 기하현상. 자, 기하현상 같은 경우에는 배고파 죽는 현상을 기하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걔는 죽는 겨. 그러니까 내가 딱 들어갔어. 딱 들어가가지고 처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얘 만약에 화장실이 막 있는데 거기에 한 열댓 명의 애들이 있어요. 넌 얼마나 걸리니? 전 한 30분 걸려요. 넌 얼마나 걸리니? 전 5분 걸려요. 그럼 5분 먼저 집어넣고, 넌 얼마나 걸리니? 10분 걸려요. 얘 먼저 집어넣고, 넌 얼마나 걸리니? 5분 걸려요. 얘 집어넣고, 30분 이내는 어떻게 되는겨? 환장을 하는 거지. 그냥 앉아가지고 배 아파 죽는 거지. 동동거리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기하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하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쇼티스트, 리메인 타임 이런 것들, 실행 시간이 짧은 거 먼저 집어넣으니까. 자, 그리고 MLQ 얘 같은 경우에 위에 거가 다 처리가 돼야지 밑에 거가 처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거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이 밑에 있는 거 뭐 배치큐라든지 배치큐에 들어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 기하현상을 만날 수가 있고, 여기 있는 쇼티스트 자퍼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실행 시간이 짧은 거를 먼저 집어넣기 때문에 기하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여기 있는 우선순위도 마찬가지죠. 우선순위가 낮은 것들은 걔는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기하현상이라는 게 발생되는 거는 쇼티스트 리메인
리메이닝 타임, 멀티레벨 큐, 자, 그리고 쇼티스트 자퍼스트,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기하 현상이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에이징 기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자, 에이징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굶어주는 현상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에이징 기법이고, 그래서 에이징 기법을 적용한 게 MLFQ, 멀티레벨 피드백 큐 이런 것들이 있고 HRN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MLFQ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2초하고 수행이 안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공평하게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될 수 있게 하는 게 여기 있는 MLFQ 그리고 HRN. 대표적으로는 HRN이죠. HRN 같은 경우에는 대기 시간에 힘을 준 거기 때문에 이런 에이징 기법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꼭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 이 종류가 나올 수도 있고 계산식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하현상 나올 수 있고 에이징 기법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나왔을 때 꼭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틀리면 안 돼요. 자, 이제 질문 주신 것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프로세스마다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높은 우선 순서대로 작업을 처리하는 것이다. 우선순위 기법이죠. 우선순위. 얘는 말 그대로 우선순위 기법이 되는 거고 우선순위 기법 같은 경우에는 비선저명에 들어간다. 자, 다음에 니은은 작업들 가운데 가장 짧은 작업을 먼저 처리하는 것으로 평균 반환 시간이 가장 짧다. 작업들 가운데 가장 짧은 작업을 먼저 수행하는 거는 쇼티스트 리메이닝 타임 SRT라는 것도 있고 쇼티스트 자퍼스트라는 것도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선저명인지 비선저명인지 그런 것들을 아마 정해서 줄 거예요.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쇼티스트 자퍼스트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작업들 가운데 가장 짧은 작업을 먼저 처리하는 것, 그거는 쇼티스트 리메이닝 타임하고 쇼티스트 자퍼스트가 있는데 보통 그냥 이렇게만 나오면은 쇼티스트 자퍼스트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 아마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걔가 선저명인지 비선저명인지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나오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디귿. 먼저 들어온 작업을 먼저 처리해 주는 것으로 특별한 경우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먼저 들어온 놈을 먼저 처리해 주는 거.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디귿에 해당하는 거죠. 오케이. 자, 리을. 작업의 시간의 할당량이 설정되는 방법으로 시 분할 시스템에서 특별한 형태로 설계된 것이다. 작업의 시간의 할당량이 뭔가 정해져 있어요. 시간의 할당량이 정해져 있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라운드 로빈이라는 기법이 있는 거고 자 그리고 기한부라는 기법도 있죠. 자, 기한부라고 하는 기법도 있다. 근데 시분할 시스템에서 설계됐다고 하니까는 얘는 라운드 로빈 방식이 되는 거죠. 요것도 타임 슬라이스를 할당해가지고 계속 돌리는 거니까 요걸 보고 라운드 로빈이라고 한다. 시 분할 시스템. 이거 발음 잘해야 돼. 이건 시 분할 시스템. 이거 붙여서 쓰면은 멱살잡이 할 수 있어. 그래서 시 분할 시스템. 요거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시 분할 시스템이에요. 라운드 로빈이라는 게 있다. 자, 미음. 쇼티스트 자퍼스트 기법의 단점인 긴 작업과 짧은 작업의 불평등을 보완하는 기법이다. 쇼티스트 자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하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기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 시간에다 조금 더 힘을 주자. 경로 우대 사상을 적용한 HRN이라는 기법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음의 정답은 HR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좀 정리를 다 해주셔야 돼요. 처음에 제가 정리한 거 보면은 선저명에는 라운드 로빈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쇼티스트 리메인 타임 그리고 MLQ 그리고 멀티레벨 피드백 큐, 멀티레벨 큐, 멀티레벨 피드백 큐 이런 것들이 있고 네 가지만 있어요. 자 그리고 비선저명에는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 자 그리고 쇼티스트 자퍼스트, HRN, 우선순위 그리고 기한부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이 중에서 계산식 나올 수 있는 거는 쇼티스트 리메이닝 타임 얘가 가장 어렵고 그다음에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 얘 같은 경우에는 얘도 계산식 나올 수 있죠. 아까 설명드렸죠. 얘 같은 경우에는 최소 평균 만환 시간하고 최대 평균 만환 시간 이런 것들을 구하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쇼티스트 자퍼스트 실행 시간이 짧은 거를 먼저 집어넣는 거예요. HRN 같은 경우에는 대기 시간에 힘을 준 거고 자 그리고 우선순위 말 그대로 프로세스한테 우선순위를 주게 되는 거예요. 기한부라고 하는 거는 실행시간 딱 정해놓고 여기에서 못 끝내면은 다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기법이다. 그리고 기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쇼티스트 리메인 타임, MLQ, 쇼티스트 자퍼스트,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기하 현상이 발생이 될 수 있고 이런 기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에이징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에이징 기법 같은 경우에는 멀티레벨 피드백 큐 그리고 HRN 대표적으로 HRN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전부 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꼭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시험장 들어가실 때
그냥 시험장에서 보시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익숙하게 그냥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익숙하게 알고 들어가야지. 다른 거 할 거 많단 말이에요. 디자인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UML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때 시험장에 가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요거는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주셔야 돼요. 물론 저랑 같이 강의를 하시면서 지겹도록 들으셨을 거야. 진짜 한 열대 번을 했겠죠? 열대 번은 계속 뭐 제가 계속 복습하잖아요. 복습하고 그러면서 마무리 특강 들어가 봐. 계속 또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계속 들으실 거고 자동적으로 암기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계속 들으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자, 오늘 너무 좋은 문제, 좋은 내용 가지고 질문 주셔가지고 좋은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좋은 질문 주시고 나중에 제가 그 서브넷하고 그거 덩어리로 해가지고 그 집돌이 특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에 또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